자, 2022년에 개정된 역사교육과정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그냥 달달 외우기만 하는 역사가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쪽으로 확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비전, 바로 이 문구입니다.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역사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배우면서 과거를 스스로 성찰하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을 키우겠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새로운 비전이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과목 체계는 어떻게 짜여 있는지, 그리고 주요 과목들은 뭘 배우는지, 또 학습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핵심 변화가 뭔지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역사 교육의 새로운 비전, 부제는 왜 바뀌었을까인데요. 맞아요. 제일 먼저 드는 질문이죠. 도대체 왜 교육과정을 바꾸는 걸까요? 기존 역사 교육에 어떤 한계가 있었길래 이런 변화가 필요했는지 그 근본적인 목표와 방향성부터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학생들의 탐구 능력을 기르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 적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역사학자처럼 생각하고 질문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엔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다. 이걸 외우면 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왜 1592년이라고 할까? 어떤 사료에 그렇게 나와 있지? 하면서 직접 자료를 뜯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료 말고 다른 기록을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단순히 역사라는 과목 안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바로 학교 교육 전체의 목표인 민주시민 교육과 생태 전환 교육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또 그게 어떤 희생을 통해 발전해 왔는지 깨닫게 하고요. 또 산업화가 우리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면서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까지 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책임감 있는 시민을 기르기 위한 큰 틀 안에서 역사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눈에 보는 역사 과목 체계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어떤 역사 과목들을 어떤 순서로 배우게 되는지 그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경로는 아주 체계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중학교에서 역사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한국사와 세계사의 기본기를 다집니다. 이게 모든 역사 공부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단계,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공통 과목, 바로 한국사 1과 한국사 2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요, 이제 자신의 흥미나 진로에 따라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 3가지 트랙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주 명확하죠? 고대학교 선택 과목,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크게 3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일반 선택에는 세계사가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폭넓은 교양을 위한 과목이고요. 두 번째 진로 선택에는 동아시아 역사 기행이 있습니다. 이건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특정 분야, 그러니까 동아시아 역사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자신의 진로와 연결해보는 과목이죠. 마지막으로 융합 선택에는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가 있는데, 이건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랑 막 섞어서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성격의 과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각 과목이 구체적으로 뭘 배우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세 번째 섹션, 주요 과목 심층 분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고등학교 한국사, 세계사, 그리고 새로운 선택 과목들, 각각 어떤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공통 과목 한국사 1, 2입니다. 이건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죠. 보통 중학교 때 전근대사를 배우고 고등학교에서는 근현대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갈등이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역사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추적해보고 현재를 통찰하는 안목을 기르는 게 이 과목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선택 과목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세계사와 동아시아 역사 기행. 이 두 과목은 목표가 아주 뚜렷하게 다릅니다. 먼저 세계사는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인류의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봅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나 불평등 같은 인류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들을 다루죠. 반면에 동아시아 역사 기행은 이름처럼 우리나라와 아주 밀접한 동아시아 지역에 딱 집중합니다. 이 지역 안에서 서로 어떻게 교류하고 또 때로는 갈등했는지 그 역사를 배우고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활동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과목은 국제관계나 문화 콘텐츠 분야로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특화된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선택 과목,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이건 융합 선택 과목인데요. 가장 현재와 맞닿아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기후위기잖아요. 그럼 이 수업에서는 도대체 이 기후위기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하고 산업혁명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역사적 원인을 파헤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관점뿐만 아니라 과학적, 경제적 관점까지 다 끌어와서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학습의 세 가지 기둥. 지금까지 여러 과목들을 살펴봤는데 그럼 이 모든 과목들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학습 목표는 뭘까요? 교육 과정에서는 이걸 내용체계라는 이름으로 제시하는데요. 마치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처럼 역사 교육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역사 학습은 크게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아는 지식, 이해가 전부는 아니죠. 그 지식을 다루는 과정 기능, 그리고 역사를 통해 배우는 가치, 태도까지 아주 균형 있게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느 하나에만 치우치지 않고 이 세 가지를 골고루 발전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기둥부터 살펴볼까요? 지식 이해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역사 공부의 가장 기본은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언제, 어디서,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큰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는 단계죠. 이게 없으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인 탐구나 성찰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아주 튼튼해야 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과정 기능입니다. 이건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아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말하자면 역사학의 방법론을 배우는 거죠. 진짜 역사학자들처럼 오래된 문서나 유물 같은 역사 자료를 딱 봤을 때 이걸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여러 자료들을 비교 검토해서 근거를 가지고 자신만의 역사적 주장을 만들어내고 또 그걸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기술까지 배우는 거죠. 한마디로 지식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을 기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가치 태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역사의 정답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나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시민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 성찰하는 겁니다. 결국 역사를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주체로서의 나를 인식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핵심 변화,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나? 지금까지 새로운 비전부터 과목체계, 학습 방법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단순 암기에서 통합적 학습으로의 전환. 정말 중요한 변화죠. 더 이상 시험 전날 벼락치기로 연도, 사건, 인물 이름만 달달 외우는 게 역사 공부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교육 방식의 작은 변화가 아니라 역사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는 뭐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기둥 있죠? 지식, 과정, 그리고 가치.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지식과 탐구 능력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까지 함께 갖추게 되면 역사는 더 이상 박제된 과거 이야기가 아니게 되죠.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복잡한 사회를 꿰뚫어보고 미래를 더 지혜롭게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강력한 생각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개정교육 과정의 최종 목표입니다. 오늘 설명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탐구와 해석에 중점을 둔 역사 교육은 미래의 문제 해결사들을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이런 새로운 교육 방식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다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